재판 하나 추가요. 재판 하나 추가요. 오간왕 이재명 방어 포기. 이재명 변호사들이 상당히 많죠. 최근에 대북송금 여기도 한 10명이 지금 새로 선임이 됐는데 이 변호사비 도대체 돈을 어떻게 줬는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금배지로 대신 받으려고 그 줄 서 있는 변호사들이 있죠. 그런데 그 변호사들도 아무리 이 방어를 해도 방어가 안 된다. 너무 물량으로 막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재질이 아주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지금 4개 재판을 받고 있죠. 1심이 이제 11월 달에 나오는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김문기 모른다, 또 백현동, 박근혜 국토부 압력 때문이야. 이렇게 거짓말한 거. 그거 1심 11월 달에 나오죠. 유정교사 김진성 씨에게 그렇게 들었다고 이야기해주면 되지 뭐 한 거 그거 유정교사. 그것도 11월 달에 나오죠. 자, 2개는 1심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심 나온 게 북한 조선노동당의 뇌물준 사건. 대북 송금 이렇게 했지만 그거 사실 북한 조선노동당에 뇌물 준 겁니다. 북한 대남 공작원 만나가지고 대남을 정찰 총국에 대남 공작을 하는 공작원을 만나서 이재명이 북한 가는 비용을 준 겁니다. 그게 조선노동당에 뇌물 준 거죠. 김성태 씨가 대신 준 거죠. 그 사건은 이제 내년 초쯤에 1심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장동, 백현동, 이 유래신도시, 성남FC 묶인 거 이거는 이제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유래신도시 이제 기업 끝났는데 그래서 유래신도시하고 대장동만 먼저 선고를 하자 이런 말도 나옵니다. 어쨌든 이 4개 재판을 받느라고 이재명 바쁘죠.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법원 갑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3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초동 그나마 이 국회 민주당 당사에서 강변 타고 쭉 가면은 뭐 빨리 갈 수 있는데 지금 막 재판이 시작된 대북 송금은 수원지방법원 가야 됩니다. 수원까지. 자, 국회의원 뭐 하고 뭐 대표하고 하면서 수원 가서 재판 받아야 됩니다. 이게 신속 재판을 하면은 주 2회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신속 재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소 주 2회 수원지법 가야 되는데 수원지방법원에 갈 일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또 하나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도 수원지방법원. 뭐냐? 바로 경기도 법인카드로 소고기 사고, 초밥 사고 한 그 법인카드 유용 의혹입니다. 얼마 전에 김혜경 씨가 선거법 재판 받은 거 있죠. 구형 받은 거. 그거는 전체 법인카드 한 2천만 원어치 정도 일단은 이 검찰이 적시를 하고 있는데 소고기 뭐 집안용품, 뭐 일제 샴푸, 뭐 이런 거, 과일, 냉장고에 막 1,000만 원어치 막 갖다 재워놓고 한 거. 그런데 저번에 1심에서 검찰 구형 300만 원 받고 1심이 1월 14일 날 열리는 그거는 전체 법인카드 그 중에서 아주 일부분, 우원식 국회의장 부인을 비롯해서 중진 의원 부인들에게 밥 사준 거, 그 선거 때. 그거고 지금 그대로 몸통이 있는 거죠. 몸통. 법인카드 가지고 막 이것저것 쓴 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벌써 7월 달에 이 부부에게 쌍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이재명, 김혜경 공범이죠. 쌍소환 통보를 해서 자, 5개씩 날짜를 줬다고 합니다. 이 시간 맞춰서 시간 되시는 대로 대표님, 사모님 바쁘시니까 우리가 5개 날짜를 드릴 테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는 검찰이 그냥 날짜 시간 통보하면 끝이죠. 5개 날짜 중에서 선택해서 오세요. 그랬는데 이 두 사람 다 묵살을 해버렸습니다. 아예 외면. 그러니까 검찰이 다시 독촉을 하니까는 7월 달에 독촉을 하니까는 우리 그때 뭐 전당대회 또 한다고 했죠. 이재명 또 2기 대표 될 때 이거 바빠서 못 가. 그럼 7월 이제 그 전당대회 끝나고 나니까는 또 오라고 하니까는 3번에 이제 오라고 한 겁니다. 또 오라고 하니까 지금 뭐 정기국회가 있는데 뭘 가긴 어딜 가. 그러니까 검찰이 그러면 일단 서면으로 하시죠. 서면으로. 근데 김혜경 씨는 서면으로 하자는데 굳이 갔습니다. 그거 참 희한하죠. 굳이 가서 이제 포트라인 서고 마치 이제 이 어떤 본인이 탄압받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는지 갔습니다. 그거 가놓고는 또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김혜경은 그래도 갔죠.
이재명은 서면 조사에서 서면 질문서를 보냈는데 서면 답변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서면 답변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검찰은 끝내야 되는데 수사를 마무리해서 기소를 해야 되는데 이거 오지도 않고 답변도 없고 묵묵부답이고 아예 검찰을 패싱하는 거죠. 그러니 지금 검찰에서 나오는 입장이 그러면 그냥 기소하겠다. 보통 우리 같으면 이렇게 안 오면은 구인영장을 청구를 하죠. 그런데 구인영장을 체포영장인데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또 국회의원이라고 저번에 구속영장 칠 때처럼 체포동의안을 또 통과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거 번거로우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냥 기소할게요. 진술 안 듣고 기소할게요. 그래서 재판에 넘긴다는 거죠. 다음 달에 넘긴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11월 달입니다. 또 11월 달. 11월 달에 이것저것 막 재판 선고 나오고 막 하는데 11월 달에 또 하나가 기소가 됩니다. 그럼 재판 5개죠. 오간왕. 이재명 오간왕. 근데 이거 수원까지 또 가야 됩니다. 수원. 그러니까 이게 부부가 같이 가죠. 이제 수원에. 같은 날 공범이니까는 같이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부가 같이 수원지방법원에서 나란히 그때 조국 정경심이 한번 나란히 법정에 선 적이 있죠. 조국이 정인으로 채택됐는데 묵비권을 행사했죠. 자기 부인 재판하는 데 가가지고 정인으로 가서 둘이 나란히 재판받았는데 여기는 이 두 사람이 또 공범으로 이재명, 김혜경이 수원지방법원에 앞으로 쭉 서는 모습. 자, 저는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러면 수원지방법원 갈 때, 같은 공범의 같이 법정에 불려갈 때, 그러면 이재명은, 여의도에서 차 타고, 성룡차 타고 가고, 김혜경 씨는 지금 지역구가 인천이죠. 인천이니까 인천에서 차 타고 가서 수원에서 둘이 만나서 같이 들어가나? 얼마나 희한한 장면입니까? 그것도 제1야당 대표가 다른 재판 서울에서도 받고, 자, 그런 모습이 지금, 재판이 하나 추가되는 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이 아니고, 이게 이재명은 기소될 게 아직도 더 많습니다. 지금 7개 사건에 11개 혐의에 4건의 재판인데, 자, 이거 법인카드 하면은, 8개 사건에 12개 재판에 5건의 재판이 되죠. 그런데 이거 외에 여기 또 부수된 게 있습니다. 제네시스 관용차 사용한 거. 이거는 이 국고손실. 이게 5천만 원인가 그렇죠. 관용차를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놓고 사용한 거. 그리고 배소연 씨. 여태까지 월급 3억 원 줬는데 우리 세금으로 그게 경기도청에서 일한 게 아니고 김혜경의 개인 수발을 들었죠. 그래서 그것도 횡령. 그것도 다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죠. 기소를 하면 아마 다 같이 기소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10개 사건이 되네요. 11개 사건이 되나요? 어쨌든. 그것이 이제 남아있고, 검찰 수사 중인 것도 있습니다. 아직 여전히 수사 중인 거. 자,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그 다음에 최근에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을 상대로 박수영 의원이 질문을 했죠. 그래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세무조사를 하고 나면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를 해야죠. 바로 80억 차명 빌딩 의혹. 이재명이 성남시장 선거할 때마다 빌딩 한 채씩 생겼다. 그런데 그게 누구 이름으로 돼 있느냐? 바로 배세현 씨 이름으로. 그거 수사하게 됩니다.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이화영, 김형태 녹취록이 털어졌죠. 국회에서 주진우 의원이 녹취록을 털었죠. 거기에서 나왔던 거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다시 불거졌고, 이 재판거래, 건순일의 재판거래뿐이 아니고 김성태의 재판거래까지 새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대선 때 이재명이 외곽조직 광장을 운영했고 거기에 김성태가 돈을 줬다. 저 여의도 가면 진미파라곤이라고 있습니다. 국회의사당 바로 맞은 빌딩. 저도 거기 식당이 많아서 간혹 가는 곳인데 그 진미파라곤에
이해찬의 사무실에 있었고 그 사무실이 이재명의 대선 캠프 외곽 조직이었고 거기에 김성태가 대선 직전까지 2년 동안 매달 3천만 원씩 줬다. 자, 이 의혹도 지금 수사를 해야죠. 이것은 이미 국민의힘이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받을 것도 아직 그 이재명은 많이 남았다. 자,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은 지금 검찰 리스크도 여전히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 리스크. 검찰로부터 또 수사를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수사를 받아야 되는 그래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에 하나 들어갑니다. 겁먹은 이재명 검찰총장 풀어줬다. 겁먹은 이재명 검찰총장 풀어줬다. 이 제가 썸네일에 썼는데 뭐냐 하면은 이 내용입니다. 자, 저번에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이 세 사람을 탄핵하겠다고 했죠. 취임한 지 얼마 안 되는 검찰총장 심우정,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그리고 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를 했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장 최재훈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아주 큰 소리를 쳤습니다. 실제로는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무혐의도 있지만 그런데 명분은 그걸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이 검찰 투톱 심우정하고 이창수를 일단 탄핵안을 통과시키면은 무조건 통과시키죠. 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 탄핵안은 뭐 거부권도 없으니까 그냥 바로 직무정지가 됩니다. 직무정지가 되면은 검찰 투톱을 직무정지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재명에 대한 수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수사들, 그리고 또 이재명의 측근들도 연루된 돈봉투 7명, 돈봉투 7명에 대한 수사들,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지금 선거법 위반 수사들, 민주당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위축시키려고 이 탄핵을 하겠다, 막 큰 소리를 쳤는데 슬그머니 심우정 검찰총장은 뺍니다. 왜? 역풍이 무섭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주당 사람들이 이 슬그머니 빼면서 뭐 보류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포기하는 거죠. 심우정 총장은 해당 수사에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법적 탄핵 요건이 성립되기 부족하다. 그리고 과도한 탄핵 남발로 민심 역풍이 우려된다. 언제는 뭐 법적 탄핵 요건이 성립돼서 법적 탄핵을 했습니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것은 그때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배우자의 일이니까는 수사지휘권을 박탈을 해버렸죠. 그게 이제 복원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심우정 검찰총장도 이 수사지휘권이 없었습니다.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때는 심우정을 탄핵하겠다고 했죠. 수사 지휘도 하지 않은 사람을 탄핵을 하겠다. 이것은 결국은 직무정지를 목적으로 한 건데 이재명 수사를 방해하려고.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특히 검사들이, 일선 검사들이 굉장히 반발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 이거 뭐야? 검찰총장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제 뭐 수사했던 검사들 탄핵을 하더니 이제 검찰총장을 탄핵을 해. 그러다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부 다 이재명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 검사들을 노골적으로 자극을 하게 되는 거죠. 계속 뭐 검찰청 해제, 그 검찰 뭐 수사검사들 탄핵하면서 계속 검찰을 해왔지만은 심우정 검찰총장은 임명되지 얼마 되지 않고 특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검사들이라고 해서 무슨 친윤검사, 친문검사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정치 성향이 없이 완전히 법대로 원칙대로 하는 검사들이 있죠. 그런 검사가 80%입니다. 그 80%의 검사들은 묵묵히 정말 수사만 하고 하는데 심우정 검찰총장도 좀 그런 스타일이죠. 정치색이 없죠. 자, 그런데 아니 취임하자마자 뭐 탄핵을 한다?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직무 정지시키려고 그러면 검찰 조직 전체를 직무를 차질을 빚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검사들이 그냥 있지 않죠. 여러 가지 지금 수사가 있는데 그래서 슬그머니 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손을 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원내 지도부 관계자 민주당에서 심 총장은 주가 조작 혐의 수사 마무리 단계였던 지난달 임명됐다. 법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책임을 묻기 애매한 게 사실이다. 자, 언제는 이 최근에 임명됐다고 탄핵에서 제외했습니까? 방통위원장 임명되기도 전에 탄핵한다고 했고 이준석 방통위원장 임명되고 이틀 만인가 탄핵했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았어. 이거는 거짓말이고 역풍이 무서운 거죠. 탄핵 소추안이 기각될 경우 거대 야당이 무리하게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는 여론 비판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게 진짜 이유죠. 그때 이정섭 수원지검에서 이재명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 북한 조선노동당에 뇌물 준 사건 이것을 수사 지휘를 하던 이정섭 차장검사를 다른 이유를 붙여서 무슨 뭐 골프장 뭐 이런 의혹을 붙여가지고 이 탄핵을 진짜 통과시켰죠. 그리고 이정섭 검사가 9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9개월 만에 기각 결정을 하면서 9대0 만장일치로 기각을 해버렸죠. 아, 이것은 탄핵 요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 민주당이 머쓱해졌죠. 그 다음에 이 4명의 검사, 뭐 김영철 검사, 박상준 검사 이런 4명의 검사를 탄핵을 발의만 해놓고 처리도 안 하고 어정쩡하게 있었는데 이재명에 대한 다시 이 사법 리스크가 고조가 되니까 다시 검찰총장 탄핵을 하겠다고 했다가 가만히 있어봐. 저번에 이정섭 기각됐을 때 엄청나게 역풍이 불었는데 그리고 포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뭐 이것이 뭐 임명된 지 얼마 안 되고 이런 것은 핑계죠. 임명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도 전부 다 탄핵을 했습니다. 발의를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또 이 11월이 다가오면서 이재명 쪽에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어떤 파장을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안 되겠다. 이 검찰총장은 풀어주자. 겁먹은 거죠. 자, 그 차원에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